상속세를 좀 덜 내는 그런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고 이게 하나만 있고 덮어 씌워져가지고 없으면 꼭 이제 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됩니다. 사람이 죽는 것도 억울하죠. 그런데 또 거기에 대해서 벌금까지 내라 그러니 얼마나 더 억울합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벌금을 좀 덜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또 확실하게 계산해서 내지 않아도 될 그런 벌금 안 내면 좋겠다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상속세라고 하는 부분을 함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상속세를 계산을 하려고 하면 상속 재산에 포함시켜야 되는 그런 재산들이 어디에 있고 빠뜨리지 않고 다 합하는 게 중요할 테고요. 또 상속 재산의 종류에 따라서 가치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런 내용을 아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사람이 이제 사망을 하게 되면 상속 재산에 대한 걸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질문 전에 제가 다른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상속세는 상속인이 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국세청에서 그냥 알아서 과세를 이렇게 부과하는 체제로 되어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경우에. 일단 상속인 신고를 해야 되고요. 신고를 하고 신고하는 거를 바탕으로 해서 정부가 부과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신고를 하면 가산세가 많습니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 20%, 납부 불성실 가산 4% 가산세 있고 많습니다. 그래서 신고하시는 게 절세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고를 기한 내에 해야 된다. 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신고를 하려고 하면 상속재산을 먼저 상속인들이 확실히 찾아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상속재산을 어떻게 찾죠? 우리가 이제 상속재산에 포함된 상속재산은요, 대부분 부동산, 예금 등 현금성 자산, 뭐 보험이라든가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회원권, 뭐 자동차, 뭐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망 신고를 하시면서 주민센터에 안심상속 올스톱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부동산과 금융재산 부분은 많이 걸러줍니다. 부동산은요, 그 피상속인이 그 재산세 납세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으로 해서 토지 소유지를 상속인들한테 가르쳐주고요. 그다음에 그 금융재산은요, 금융감독을 통해서 어느 은행, 하나은행 무슨 지점에 어떤 계좌가 있고 없고 재산이 얼마, 잔고가 얼마라는 건 아니고요. 잔고가 있고 없고 그것까지 문자가 통보 가면은 그걸 가지고 가서 상속인이 잔고 증명을 떼면 됩니다. 이게 안심상속 서비스라고 하는 건 이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원스톱 서비스. 네. 그러니까 가서 사망 신고할 때 같이 신청하면 되는 것이로군요. 그렇습니다. 동사무소 가서. 근데 신청을 아무나 할 수는 없지 않잖아요. 상속인이 하시면 됩니다. 상속인. 어차피 사망 신고도 상속인이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같이 가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속 재산을 찾고 정리가 되면 상속세를 아까 이제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내야 된다는데 기한이 어떻게 계산이 됩니까? 돌아가신 날로부터 6개월 후 말일까지입니다. 6개월 후 말일이면 오늘 돌아가셨다. 오늘이 5월 30일, 5월 20일이라고 그러면 6, 7, 8, 9, 10, 11, 11월 30일까지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돌아가신 날의 말일로부터 시작해서 6개월 이렇게 계산해도 되고 그 달을 이제 포함해서 뒤에 6개월 이렇게 계산해도 그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있습니다. 근데 혹시 불가피한 사정으로 내가 뭐 국외에 있다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뭐 국외에 있고 그러면은요, 뭐 3개월 연장해 주는 9개월까지 하는 그렇군요. 근데 부채를 찾는 방법은 없습니까? 금융부채는 뭐 금융기관의 금융재산, 뭐 이렇게. 근데 아까 말씀하신 금감원에 이제 그 서비스를 이용하면 어디 부채가 있다. 그거는 안 나오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건 안 나와요. 그건 안 나오는 거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상속인들이 부채는 잘 하시더라고요. 재산은 잘 모르시더라도 잘 하십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야, 이거 뭐 저희 집안하고 다른데 저희 집은 뭐 이게 이제 부채를 몰라가지고 예. 이제 저희 아버님 돌아가신 다음에 웬 분이 오셔가지고 예. 우리 아버님이 얼마 빌렸다. 예, 뭐 근데 뭐 차용증도 없고 그렇죠. 뭐 아무것도 없는데 빌리셨다고 얘기하길래 이거 싸울 수도 없고 뭐 금액이 크면 싸워보겠는데 네, 네. 예, 그래서 제가 그냥 드렸던 그런 네, 기억이 있는데요. 예, 그렇군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상속 재산을 이제 평가하는 게 사실 상속세를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그렇습니다. 미칠 것 같은데요. 우선 현금은 어떻게 해요? 그냥 액면 그대로. 액면은 그대로 평가하죠. 예, 네. 현금. 네. 예. 그다음에 주식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상장 주식하고 비상장 주식이 다른데요. 상장 주식은요. 예. 돌아가시기 전후 2개월씩 총 예. 4개월 예. 종가 평균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2개월, 4개월간. 예. 그다음에 비상장 주식은요. 상속증여세법의 평가 방법이 있습니다. 그 평가 방법으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 평가 방법들은 여기서 못 다룹니다. 너무 이제 어렵습니다. 복잡하기 때문에 이 내용들은 어렵습니다. 이제 네. 혹시 비상장 주식을 상속받는 경우, 이 경우는 뭐 부모님이 사업하다가 돌아가시는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가 예, 되겠죠. 예, 그런 경우는 이제 전문가한테 도움을 받는 게 필요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재산의 구성을 보면 근 80%가 부동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부동산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게 이제 중요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그런 내용이 될 텐데 부동산은 어떤 원칙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상속증여세법에 보면요. 예. 평가는 시가가 원칙입니다. 시가라는 거는요. 예. 선언적인 얘기인데 불특정 다수인 간에 자유롭게 거래된 가격을 우리 시가로 보고 있습니다. 예. 우리 컵 있지 않습니까? 예, 컵 예. 뭐 1,000원이라 그러면 예. 1,000원이 시가거든요. 예. 근데 부동산은 시가가 없잖아요. 없죠. 예. 없죠. 옆 건물하고 내 건물하고 평수도 다르고 위치도 달라요. 그걸 갖다 쓸 수 없거든요. 이게 시가가 있는 경우는 그 새로운 아파트 분양할 때는 시가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예. 시가가 되겠네요. 그죠? 예, 그 예. 이해에는 시가가 예. 없다 이렇게 보면 그리고 되겠네요. 이제 부동산 시가가 찾기 어렵기 때문에 예. 집합 건물 같은 거, 뭐 예. 아파트를 집합 건물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연립주택. 연립주택도 대단위는 예. 뭐 매매 사례가액이 나올 수 있는데 예. 몇 가구 안 된 건 매매 사례가액이 안 나올 가능성이 많죠. 예. 그런 부분들. 예. 그런 것들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매매 사례가액으로 평가가 돼야 되고 매매 사례가액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단지 내에 내에 다른 이제 네. 거래가 있다면 그 예. 가격을 그렇습니다. 이용한다. 같은 평수, 예, 같은 위치 뭐 그렇게 봐야 됩니다. 뭐 평이 다른 건 쓰면 안 되죠. 뭐 당연히 그렇죠. 근데 이제 요즘 우리 아파트 가격이 1층이 다르고 꼭대기층이 다른데 그것도 이제 그것도 좀 봐야 예, 돼요. 예, 예, 그거는 예. 갖다 쓸 수 있는지 없는지. 예. 불리한 거는 뭐 갖다 쓸 수 있으면 유리한 거는 뭐 못 쓸 수도 있고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 좀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보셔야 되고 예. 만약에 매매 사례가액이 집합 건물은 매매 사례가액이 있을 수 있는데 일반 건물들은 매매 사례가액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감정가액. 예. 감정가액은요 어쩔 때 많이 나오냐면 우리가 이 건물을 담보로 해서 은행에 대출을 받을 때 예. 감정평가사들이 감정하라는 경우가 예,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근저당 설정되지 않습니까? 예, 그럴 예. 때 감정평가액 있으면 감정평가액 없으면 기준시가로 평가를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최근에 세법이 좀 바뀐 부분이 있어요. 우리 꼬마 빌딩 많이 들어보셨지 예,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주거 건물이 아닌 상업 건물 예. 10억 이상짜리들은 예. 우리가 뭐 시가나 감정가액이 없어서 기준시가로 신고하더라도 예. 국가가 나중에 감정을 해서 감정가액으로 과세를 하겠다라는 게 꼬마 빌딩 뭐 신문지에 많이 나오는 것들이 그렇군요. 세법이 바뀌었습니다. 예. 이제 부동산의 가격을 평가할 때는 이제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우선 매매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걸 최우선으로 하고, 네. 예. 이제 매매 가격이 없으면 감정 평가액 이제 가격으로 하고, 그다음에 감정 평가액도 없으면 이제 기준 이제 네. 시가로 한다. 네. 이렇게 여러 순서대로 네. 기억을 하면 네. 예. 그러나 꼬마 예. 빌딩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꼬마 빌딩 같은 네, 경우 상속받는 예, 예. 경우에는 감정 가격 사실 기준 가격이 없다. 예. 이제 감정 가격 나중에 국가가 예. 감정을 해서 과세를 할 수 있다. 예. 할 수 있다. 네. 예. 조금 전에
우리가 이제 하다 보면 그 상속세를 계산하다 보면 이걸 적용하면 상속세를 좀 덜 내는 그런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고, 이걸 적용하면 더 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우리 신고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덜 내는 쪽으로 신고를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는 우리 납세자의 입장에서 나한테 유리한 그런 방법으로 상속세액을 계산해서 신고하면 문제가 됩니까? 불성실한 이제 그 신고로 가정이 되는지.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제 세법에 예. 상속증여세법에 재산의 평가 방법이 구체적으로 열거가 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 예. 같은 재산을 어떤 사람은 10억으로 평가할 수 있고 20억으로 평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상속 재산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예, 구체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가액을 가지고 한다든가 이 가액을 한다든가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여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군요. 네.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시기는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 가격을 산정할 때 매매 가격, 네. 이게 이제 기준이 된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매매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뭐 다른 이제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이제 보충적 평가 방법. 네. 제가 뭐 이렇게 좀 네.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네. 그런 용어로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아까 이 집합 건물의 경우에는 이거 이제 뭐 사례 가격을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토지의 경우에는 이제 어떤 보충적 평가 방법을 되게 일반적으로 활용을 하게 되나요? 토지는 우리가 예. 기준 공시지가, 예. 공시지가가 기준시가고요. 아하. 공시지가 기준. 건물 예. 건물 같은 경우는 우리 과세표 시가 표준액이라고 있습니다. 예, 예, 예. 그 구청에서 한 예. 시가 표준액 그게 예. 기준시가에 해당이 됩니다. 예. 네. 그다음에 일반 주택은 일반 주택은 개별주택 공시가격이라고 매년 국가가 공시를 합니다. 예. 국토해양부 사이트에 내려가면 예. 나오고 있습니다. 내 주택의 이제 가격이 네. 얼마나 되는지 네, 그 사이트에 나오죠. 들어가면 나온다. 예. 그걸 기준으로 해서 단 이제 매매 가격이 없을 때, 예, 없을 때는 그걸 기준으로 해서 감정가액도 없을 때. 예, 예. 유가증권은 뭐 이제 특별히 이제 자기가 가업을 상속하거나 뭐 이런 이제 경우가 아니면은 뭐 크게 어렵지 않은 이제 그런 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이제 질문은, 자, 이게 매매 가격을 중심으로 이제 그 부동산의 이제 가치를 평가한다 이렇게 했는데, 매매 가격을 평가할 때 이제 기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1년 전에 거래가 될 수 있는 매매 가격이 있을 수도 있고, 뭐 5년 전에 거래가 된 매매 가격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럼 무작정 뭐 앞뒤로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기준이 혹시 있습니까? 언제 사이에 거래가 된 매매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원칙은 예. 상속 개시일 돌아가신 날 전후 6개월 가격을 상속세에서는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특별한 경우는요. 예. 뭐 2년 전 거를 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예.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세법이 좀 바뀌어가지고 꼬마 빌딩 같은 경우는 6개월 이후에도 국가가 소급해서 감정을 해서 과세를 할 수 있고 있는데, 원칙은 전후 6개월입니다. 예. 원칙이 그렇다 그러면 이제 제가 만약에 상속세를 신고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 6개월 전후 6개월 이제 이내에 그 거래가 없다 판단이 되면 감정 평가를 해서 감정 평가 금액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기준 시가를 활용하거나, 그렇더라도 이건 불성실한 그런 세금은 아니네요. 그거는 아닙니다. 예. 네. 나중에 또 혹시 뭐 세무사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네네. 뭐 불성실 신고에 따른 뭐 가산세 이런 대상은 아닐 수 있다. 방금 꼬마 빌딩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추후에 국가가 감정을 해가지고 과세할 때도요,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다음에 이건 뭐 상속과 관련해서 이런 경우는 이제 어떻게 되나 이제 싶은데요. 상속을 하면 상속 재산을 이렇게 이제 뭐 등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등기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팔아가지고 현금으로 가져갈 수도 있고, 되게 어떤 게 유리할까요? 아파트가 아니고 이제 토지라고 이제 가정을 해보면 경우에 따라서 다른데요. 일반적으로 만약에 기준 시가 50억짜리였다. 그런데 시가 파는 가격이 80억이었다. 그러면 80억으로 상속세 신고가 해야 되거든요. 80억으로 신고가 들어가야 됩니다. 50억짜리
팔면 예, 80억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대신 예. 양도소득세는 없지 않겠습니까? 아, 80억에 그러네요. 받아서 80억에 팔았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예. 부분을 좀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절세 측면에서는. 그렇군요. 네. 이게 이제 상속세가 이제 뭐 바다 위에 떠 있는 하나의 섬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세들과 같이 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하나만 보고 나서는 뭐 어느 게 더 절세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대개 토지 같은 경우는 기준 시가가 시가보다 많이 낮잖아요. 낮죠. 네. 낮으니까 그 팔아가지고 나누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하는 거지. 상속세 측면에서는 상속세 측면에서는 나은데요. 어차피 팔 거라면 예. 기준시가 50억짜리인데 50억의 상속을 받아서 80억에 팔면 예. 30억의 양도 차익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예. 그 양도세를 내야 되죠. 그러니까 그는 경우의 수를 따져봐야 됩니다. 그러네요. 그러네요. 뭐 양도세율과 네. 이제 상속세율 이런 데 따져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 상속세율이 조금 큰 재산이라고 치면 그럴 가능성이 많죠. 그렇죠. 역시 이제 그런 경우에는 꼭 이제 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됩니다. 이제 오늘은 상속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상속세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이제 얼마나 되는지 금액을 확정해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데요. 금액을 확정할 때 현금의 경우, 유가증권의 경우, 부동산의 경우 어떤 방법으로 이제 가치를 산정해서 전체의 규모를 확정짓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을 함께 공부를 해보았습니다.